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개념상 일부 이전 등기란 말, 요 개념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전부 이전은 권리 전부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되냐면 부동산 일부 이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일부 이전이라는 말 썼을 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 지분. 이것이 일부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말과 부동산 일부 이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동산 일부를 이전 등기는 이건 할 수 없어요.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할 수 없다. 알았어요? 소유권의 일부는 이전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한 필지 있다. A 소유 토지를 일부 이전할 수 있나요? 토지 한 필지 일부 이전할 수 있나요? 예? 없다. 즉 방 한 칸만 이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부동산의 오른쪽 반만 좀 팔았다. 매매는 할 수 있지? 요 반만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 줘야 돼. 등기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만 등기할 수가 없어. 즉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잘라야 돼. 자른 걸 뭐라고 한다? 토지 분할. 분할해봐서 분할하는 순간 이건 뭐야?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된 거야. 10번지 분할하면 이건 10에 1번지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독립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는 순간 다시 전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는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부동산 일부, 요 개념 잘 알아세요. 부동산 일부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분할하면 되지? 분할하면 뭐가 돼? 다시 또 전부가 된 거야, 동시에. 자른 순간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게 뭐냐? 권리 일부 이전.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집이 있다고 보세요. 요 방 한 칸만 이전할 수 없어. 부동산 일부니까. 그런데 요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이 몇 개 있어? 하나가 있어. 요 소유권 하나를 지금 A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하나야. 근데 A가 이 부동산 하나의 소유권을 B한테 넘겨줬다. 이건 전부 이전한 거야. 아무 문제 없지? 근데 A가 하나의 소유권 중 일부만 B한테 줬어. 2분의 1만 가져가라. 그럼 뭐가 된 거야 이제? A는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분의 1 덜어줬으니까 얼마 남았어 여기? 2분의 1이 남았지? 이건 뭐가 된 거야? 단독 소유가 A, B 공유로 바뀐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일부 이전. 또 B가 2분의 1 지분을 C한테 넘기는 것도 이것도 뭐야? 지분 이전이니까 일부 이전이야. 또 B가 자기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 내 지분 중 반만 C한테 넘기겠다. 그럼 C는 얼마 돼? 4분의 1 가져왔어. B는 얼마 남았어? 4분의 1이 남았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야 이제? A, B, C 공유가 된 거야. A는 얼마? 2분의 1. B가 4분의 1. C가 4분의 1. 해가지고 전체 A, B, C 공유가 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소유권 일부 이전. 알았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아까 이렇게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일부 이전 개념은 부동산 일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거기서 공유물 분할 등기, 공유물 분할하면 소유권 일부 이전이 됩니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못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등기 들어가면. 자, 공유 관계라는 것은 자, 만약 이해하기 쉽게 토지가 있다. 이 토지는 A, B 공유야. 그러면 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분권자는 어디든지 자기 집이 다 있는 거야. 그럼 공유물 분할한다는 것은 A, B 공유관계를 즉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토지를 잘랐어. 이게 공유물 분할인가요? A, B 공유 토지를 잘랐어. 그럼 뭐가 될까? 토지 분할이라고 그래. 토지 분할. 토지 분할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이동에서 배웠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래? 토지 분할이라고 그래. 분할하게 되면 자, 공유물 분할과 무슨 차이가 있나를 잘 보세요. 이게 공유 관계면 공유물이야. 그러면 이것만 잘랐어. 그럼 뭐가 되냐면 토지가 두 개 생겼어. 어떤 토지? A, B 공유 토지가 두 개 생긴 거지 공유물을 분할한 게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한다? 그냥 토지 분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뭐냐?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공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 단독 소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토지를 잘랐다는 것은 이건 토지 분할이야. 그럼 공유 분할 절차는 첫째, 먼저 토지를 잘라야 돼. 토지 분할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공유 토지가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요 10번 왼쪽은 A가 갖기로 하고 이쪽은 B가 갖기로 했다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왼쪽 토지는 이렇게 공유 토지 자르면 공유 토지가 2개 생긴 거라 했지. 이쪽 걸 A 단독 소유로 만들어주려면 B가 2분의 1 지분을 A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쪽을 B 단독 소유로 만들려면 A가 2분의 1 지분을 B한테 넘겨줘야 돼. 이 얘기는 뭐냐?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상호 지분을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야 뭐가 된다? 단독 소유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절차는 첫째, 토지 먼저 잘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를 자른 다음에 뭐야? 지분 이전. 서로 상호 지분을 이전해야 돼. 지분.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만 이게 공유물 분할이야. 토지만 잘라놓고 공유물 분할했다? 이건 공유물 분할이 아니고 그냥 토지 분할이에요. 이렇게만 해놓은 거 많이 봤어요, 과거에. 공유물 다 분할했는데 가보니 등기 보니까 토지만 잘라놓은 거야. 공유관계 그대로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복잡한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과정이 토지를 먼저 자르고 상호 지분을 교환해서 단독 소유로 만들어줘야 이제 공유관계가 끝나고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뭐가 있어? 지분을 서로 이전하지? 지분 이전하는 게 아까 뭐라고? 소유권 일부 이전. 알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뭐가 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거래 가액 등기 문제는 이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뭐냐면 원인이 매매일 때 언제부터 거래 가액을 등기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기준 시점은 요 날짜예요. 이게 언제냐면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첫째 시점 2006년 요 시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돼.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전의 매매라면 거래 가액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매매했어. 거래 가액 등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했어야 돼. 물론 그 당시도 2006년 1월 1일 이후의 매매 계약으로서 6월 달 이후에 등기할 때만 적용됐던 건데 일단 기준은 요 2006년 1월 1일 이후의 매매일 것. 두 번째. 자, 매매에 대한 거래 계약서, 즉 매매 계약서, 거래 계약서에 의해서 매매 거래 계약서에 의해서 이전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서나 판결에 따라 등기하거나 이럴 땐 거래 계약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매매에 대한 거래 계약서를 가지고 무슨 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 그래서 자, 시점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일 것. 매매 거래 계약서에 의할 것.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 거래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이전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또 뭐가 있냐? 만약 매매하는데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또는 한 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끼리 수인 대 수인 간이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뭘 내냐면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이 첨부돼요. 자,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 매매 목록이 작성됐을 때는 이 거래 가액을 어디다 쓰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즉 부동산이 단일하면 목록이 작성이 안 돼. 그래서 부동산이 한 개다. 그럼 목록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든단 말이야. 목록이 없고 이때는 이 거래 가액을 신관 거래 가액을 어디다 등기하느냐? 자, 목록이 안 됐을 땐 그냥 갑구에 직접 씁니다.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권리자 이름 쓴 밑에다 신관 거래 가액. 여기다가 거래가를 써요. 금 뭐 1억 원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 등기돼요. 그런데 목록이 첨부됐을 때는 어디로 가냐? 갑구에는 여기는 그냥 매매 목록 제 몇 호 이렇게밖에 안 나와. 매매 목록 제 몇 호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거래가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첨부된 목록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목록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함께 발급해 달라고 신청해야만 목록이 나와. 알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알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저기 25페이지 강의 노트 보세요. 그 예규 정리해 준 겁니다. 거래 가액 등기 대상은 원인 증서, 즉 계약서가 언제 이후 작성된 거라고 요 날짜 2006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따라서 매매이지만 판결 가지고 이전 등기할 땐 계약서 가지고 하지 않지? 그러니까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할 땐 어떠냐? 역시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액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느냐? 본등기할 때 거래가액 등기하는 겁니다. 본등기할 때. 자, 매매 목록은 언제 낸다 그랬어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 요것과 공동 담보 목록과 차이가 납니다. 공담 목록은 5개 이상이었지만 매매 목록은 부동산 개수를 물으면 2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당사자가 수인 대 수인, 여러 명 대 여러 명, 당사자가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 여러 명끼리 있을 때는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 그리고 거래 가액 등기는 목록이 첨부가 안 됐으면 갑구이 어디다 쓴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라는 것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다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쓰고 목록이 첨부됐으면 갑구에는 뭐만 쓴다고? 목록 번호. 매매 목록 제몇호?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목록 공개, 즉 매매 목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매 목록을 포함해서 신청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요. 매매 목록을 포함해서 발급해달라는 신청 취지, 포함해서 매매 목록 포함 신청 취지가 들어가 있어야만 발급해줘요. 매매 목록도 함께 포함해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 요 내용이 이제 목록 관련된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보니 요 책에서는 첨부 정보에다 거기다 같이 그냥 붙여서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에 요게 조금 언급이 됐냐면 155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155페이지에 보면 155페이지 102페이지 참 102페이지 한번 잠깐 102페이지 매매 목록이라고 하나 붙어 있어요. 첨부 정보에. 찾아봤나요? 거래 가액 등기라고 보이죠? 102페이지면 거래 가액 등기 나오죠? 거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때 이후 거라 돼 있고, 매매 목록 제출이 필요 없을 땐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의 가액을 등기하고, 목록이 제출됐을 때는 갑구에는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매매 목록은 맨 밑에 있듯이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또는 그 부동산이 한 개라도 니은에 여러 사람이 매도인과 여러 사람이 매수, 즉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 요때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양갈 5번에 자 여기 등본한 말은 안 쓰지만 목록에 대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요것을 포함하여 신청한다는 뜻, 이게 바로 함께 발급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이때만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를 보면 지금은 거래 가액이 완전히 아주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냥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이렇게 어려워요. 등기부에 정확하게 거래 가격이 얼마로 신고가 다 돼버렸어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요 매매 목록 문제 나오면 언제부터 거래 가액 등기 언제냐? 2006년 1월 1일 이후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다. 이때 목록이 필요 없으면 갑구에 직접 가액을 쓴다. 목록이 필요하면 갑구에는 목록 번호밖에 안 들었다. 목록 언제 내느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 낸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용에 관련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책에서는 1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7페이지. 이건 수용의 특징만 알면 됩니다. 수용은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고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수용하게 되면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냐면 수용 개시일에. 수용 개시일이라는 건 뭐냐? 몇 월 며칠부로 수용한다 그랬으면 그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수용. 이건 전부 다 법률 규정 민법 187줄 따라가는데 A 소유 토지를 B가 요 날짜로 수용 개실 몇 월 며칠부로 수용한다 했으면 요 날짜로 등기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뭘 해야 되냐? 여기까지는 보상금은 지급해야 돼. 이게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실에 등기 없이 물권명이 생겼다. 그럼 등기를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업 시행자, 즉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합니다. 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 해가는 건데 대신 이 수용의 성질이 원시 취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시 취득. 이 원시 취득이라는 건 뭐야? 승계 취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은 그런데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보존 등기해버리면 등기부 2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를 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땐 전부 다 이전 등기로 해. 이전 등기. 수익을 이전 받아. 이전 등기로 하는데 원시 취득의 성질이 있으니까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 말소해버려요.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직권 말소. 그래서 무엇을 직권 말소하냐? 이걸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인데 직권 말소하는 등기는 이것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 나눠서 먼저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 첫째 소유권은 요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 이후의 등기는 이건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기준이 언제라고? 수용 개시 요거 수용 개시일 이후 이전 등기는 이건 다 직권 말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 수용 개시 이전에 여기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에 따라 이전 등기하는 거 요거는 허용돼요.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는 이것도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인데 이거보다 더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예외가 하나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 요게 또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수용 개시일 앞이든 뒤든 불문하고 모두 직권 말소해요. 직권 말소되지만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 단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이걸 뭐라고 하냐?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그래.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그 부동산에 도움이 되는 거야. 부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지역권 설정할 때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A 소유 토지를 통행하려니까 B 소유 토지를 밟고 다녀야 돼. 여기 지역권 설정했어. 지역권. 승역지가 이게 B 소유 토지 승역지야. 그런데 요 땅을 수용했다면 이건 부담이니까 이건 다 말소해야 된다는 거야. 승역지역권은. 그런데 요 땅이 수용됐어. A 땅이. 그럼 A 땅에는 남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좋은 권리가 붙어있지? 이건 부담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위에서 존재한 지역권, 요역 지역권은 이건 말소하면 안 된다. 제외시켜라. 그리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토지수용에서 이걸 말소하지 마세요라고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가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말소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수용했다는 이전 등기는 자, 먼저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식으로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보존 등기하면 등기가 2개 만들어져 안 돼.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 할 수 있지만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다 이전 등기 방식 하되 수용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하자를 승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다 소유권 이외를 다 지워버려요. 여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무장 다 지워버려요. 다만 두 가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이걸 뭐라고? 요역지역권. 이건 편익이야.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둬라 한 거 있어요. 이건 말소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만 말소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말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기준이 언제냐? 수용 개시 이후 것만 말소해. 이 이전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어요. 이 이후에 수용 개시 날짜를 예를 들어서 4월 20일 날 수용했다. 그럼 이 3월 10일 날 이전 등기 이건 영향 안 받아. 요 이후에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 언제?
이거 이전에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으로 해서 나중에 이전 등기하는 거. 이건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25페이지 강의 노트 보세요. 자 수용이라는 것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 사업 시행자명으로 뭐 한다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미등기니까.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면 사업 시행자명으로 뭐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물권 변동이 됐지? 여기서 수용 개시. 수용 개시. 요 날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민법 187줄 말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업 시행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단독 신청. 등기 권리자인 이 사람이 단독 신청. 권리자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이 경우 토지 표시나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를 다 대위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필 정보 낼까 안 낼까? 참고로 아까 배웠던 단독 신청이면 등기 필 정보 있어 없어? 없어. 안 내는 거. 등기 필 정보 언제 낸다 했지? 공동 신청에서만 낸다 했잖아요. 단독이면 이게 안 따라가. 인감증명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단독이니까. 공동에서 의무자의 진정성과 연결됐잖아. 두 개 안 내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제공하지 않는다. 또 사업시행자 관공서라면 어떻게 돼? 수용 주체가 개인이 아니야. 관공서야. 그럼 뭐해?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라고 쓰고 원인 일자는 어떤 날짜라 했지? 물권 변동 일자이고 수용 개시. 수용 개시입니다. 여기서 재결일도 아니고 협의 성립한 날짜도 아니고 수용 개시된 날짜야. 즉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만약 2018년 3월 10일 날 재결을 해줬어. 이 토지는 2018년 6월 30일부로 수용한다라고 재결했어. 수용 재결한다. 그럼 수용 개시일이 언제야? 6월 30일. 이게 수용 재결일. 여기 수용 개시일자야. 요 재결은 날짜가 아니고. 알았어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자. 재결서에 나와 있어. 몇 월 며칠부로 수용한다. 이 날짜가 물권 변동이 된 날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권리는 다 직권만 쓰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일 어디라고 했어? 거기 이후 거. 이후 거.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이 먼저 생겼다면 요거는 법 물권 변동 먼저 생긴 거니까 나중에 등기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 출제됐었습니다. 하나 예외가 하나 있다는 것과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하지만 두 가지 그 부동산을 우야에 존재한 지역권 이걸 뭐라고 한다 할까?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편익이야 편익. 그 다음에 그 재결로 존속 인정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용 개시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할 됩니까 안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개시 이전 건 영향 안 받는다 했지? 직권 말소 안 되는 거예요. 수용 개시 이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건 뭐야?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니까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다 지워져 버려. 이런 부담 다 없어집니다. 다 직권 말소 되는 것이고 수용 개시 이전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 이건 어때? 이것도 모두 직권 말소. 우리가 여기서 안 되는 거 뭐가 있다고? 이거 요역지 지역권 이거 하나 하고 재결로 존속 인정된 걸 요 두 가지 빼놓고 다 직권 말소 수용이고. 수용된 토지 가압류 붙었어. 수용되면 다 없어진다니까 싹 다 말소돼 버렸어. 알았어요? 그럼 가압류권이 어떻게 합니까? 수용 보상금에 거기로 따라가서 받아가야 돼. 일단 수용에 따른 등기할 때는 원시 취득의 성질상 수용은 자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 요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복잡 문제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되 기준일은 수용 개시일입니다. 이때 소유권에 대해서는 수용 개시 이후 거만 원칙 직권 말소하죠. 예외 하나 요거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하는 이전 등기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없애버려. 그런데 요거 두 가지 요역지 지역권 즉 그 부동산 우야에 존재하는 지역권 이건 편익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 요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외가 있어요. 요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상속 등기에 대해서는 이거 상속은 이건 책에서는 163페이지에 또 나올 거예요. 상속은 했는데 굉장히 내용은 많아. 근데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예? 재결 실효. 재결 실효됐을 위에 맨 위에 요거 이건 중요한 이것도 지문에 다 나와가지고 보세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지금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 이 사람이 단독 신청했는데 만약
수용 재결이 시도돼서 효력을 상실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이 사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전 등기했던 걸 이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원래 얘로 돌아가야 되니까. 말소하게 되면 일반 원칙이 따라가야 돼. 말소하게 되면 여기 수용된 여기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되고 원래 수용 당한 사람이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했지만 재결이 실효돼서 기존 등기 말소할 때는 등기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해버려요.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공동 신청으로 재결 실효. 다음 페이지에 있어 제가 이게 왜 하나 넘어왔었네.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는 요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이것도 역시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경되고 등기 신청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지?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다 단독 신청이에요. 의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기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등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지분만 얘기했던 거 있지? 세 가지. 보존등기, 상속등기, 가등기에 본등기 구별했죠. 이게 여기서 따로 이렇게 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해 주라고 했죠. 가서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이 되느냐. 자, 첫째 뭐가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원명으로 된다 했지. 상속등기도 어떻게 된다 했어? 전원명으로 된다 했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어떻게 한다 했어? 이것은 지분만 되고 이건 안 된다 했지. 이번에 가까워서 썼잖아. 시험에 계속 나온다니까. 자, 공유자 중 1위는 지분만 보존등기 못하고 전원명의로,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는 지분만 본등기가 가능하고 거꾸로 전원명의가 안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속등기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가 안 되고 전원명의 상속등기 신청해라 이것과, 상속등기는 다 단독 신청이고 그 원인은 거기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상속을 한 소유권 이전에 있고,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했을 때가 있고, 상속등기 후에 협의 분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등기란 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을 여기 상속인이 둘이 있다. 그러면 지분이 다 균등이니까 직계 균등이라면 2분의 1씩 갖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그럼 이때 요대로 상속등기를 이걸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한다고 그래. 이거는 지분만 따로 못하니까 전원명으로 다 해놔야 돼. 그러면 등기부상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사망한 사람이 의무자, 여기 권리자니까 어느 일방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단독 신청이지 여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단독 신청.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 감명에서 원인은 상속을 원인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소유권 이전 원인은 상속이야. 이때 여기서 A가 얼마? 2분의 1 지분, B가 얼마? 2분의 1. 이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등기하는 거 법정 상속분에 상속등기 해놨어. 이렇게 하다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어. 어떻게? 이거를 A가 다 갖고 여기는 지분 포기하고 다만 여기서 무슨 뭐 제사를 모신다든 이렇게 하라겠어요. 그러면 상속재산 협의분할해서 A가 단독 소유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등기를 말소하거나 지분을 이전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상속이라는 것은 언제 물권 변경이 생긴다? 상속은 언제? 사망 시에 여기 요 사망 시점, 여기 갑이 사망한 시점에서 요 갑이 요 사망한 시점에서 갑 앞에서 여기 A, B 상속인 앞으로 등기 없이 물권 변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지분대로 해놨다가 이 시점에서 나중에 한 1년 지났다가 협의 분할해버렸어. 협의 분할했으면 이 협의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시로 소급해서 발생해요. 즉 사망시로 소급해서 생기는 거야. 알았어요? 협의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게 돼 있어. 그러면 사망시로 소급하니까 처음부터 A께 됐던 거야. 그럼 이것은 원시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무슨 등기하냐?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했다가 소유권을 경정하게 되면 권리 경정 등기가 돼서 여기에 부기 등기로 2번 소유권 경정. 그러면 A가 단독 소유되고 B는 소유권을 상실했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는 등기 권리자 다 취득했으니까 B는 의무자 되는 거야. 이렇게 공동 신청으로 권리 경정 등기라는 거지 지분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했다가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하면 이 협의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일부와 불일치한 경우가 똑같대. 그래서 무슨 등기해야 된다?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동신청으로. 그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6페이지 상속의 맨 오른쪽만 주의해서 보세요. 시험에 이게 주로 나와요. 상속 등기하고 나서 협의 분할할 때 무슨 등기하느냐 물으면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 공동신청으로 해야 돼. 여기서 없어진 사람이 의무자, 취득한 사람이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그리고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한 날짜야. 이 경정의 원인 일자는 경정. 경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는 협의 분할 일자를 써준다.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 나머지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읽어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166페이지 책에 또 이런 거 다 또 소개도 해놨어. 이거는 여러분들 판례가 인정한 건데 이거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개념만. 자,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줄여서 쓴 말이에요. 진정. 이건 왜 이렇게 썼냐면 예를 들어서 이해만 개념만 이해해 보세요. A가 B한테 어떤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럼 B는 C한테 또 팔았어. 여기 또 이렇게 팔았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전전양도돼서 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현재 소유권은 D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상 어떻게 나와 있을까? 요걸 잘 이해를 해야 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A로부터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B로부터 소유권 이전 C 앞으로, C로부터 소유권 이전 D 앞으로. 현재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소유권이 전전양도했어.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이건 책에 없는 말 알아야 돼. 등기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등기 연속성이 있어. 즉 A가 매매해서 B 앞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고 D로 넘어갔다면 근데 만약에 이 최초의 매매가 원인 무효라든가 계약을 해제했다든가 등등 이런 원인 무효의 등기였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무효라면 민법 시간에 배웠죠. 매매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면 물건은 등기 없이 복귀된다 했지. 뭐 유인설 뭐 이런 걸 떠나서 복귀되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야. 그럼 물건은 A한테 들어왔어요. 얘는 무권리자야. 그럼 무권리자부터 취득했던 사람도 얘도 무권리자야. 얘도 무권리자야. 그럼 이 무권리자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무권리자의 등기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말소해야 돼. 말소할 땐 여기 이렇게 말소 못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 등기 연속성 이렇게 왔다 했지. 그럼 말소 때 거꾸로 여기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D 말소, C 말소, B 말소 이렇게 연속하는 거예요. 자, 이전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말소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중간 토막을 말소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은. 이게 뭐라고? 등기 연속성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건을 해야 되느냐? 먼저 D를 말소하려면 누가 의무자야? 얘가 의무자, C가 권리자. C를 말소하려면 C가 의무자, B가 권리자. B를 말소하려면 B가 의무자, A가 권리자 돼야 돼. 이렇게 공동신청해야 돼. 알았어요? 요거 말소하려면 누구? C와 D가 공동신청을 먼저 말소해 줘야 돼. 요거 말소하려면 B와 C가 공동으로 말소해야 돼. 또 이거 말소하려면 A가 B가 공동으로 말소해야 돼. 근데 여러분 부동산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이거 말소해 주려고 협조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D가 소유자로 돼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그럼 다 말소하고 올라가야 돼. 이 사람들 다 찾아내야 돼. 전전 소유자들.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렵잖아. 그러면 진정한 이 A가 누구냐? 이 부동산 진정 소유자야. 물건 복귀됐으니까 진정 소유자가 그럼 진정 소유자면 등기부에도 A 이름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로 돼 있다는 거예요? D 이름도 있잖아. 진정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찾아오는 방법은 기존 등기를 무효 등기를 다 말소해서 요거로 가도 되고 그럼 A가 자기 거 되잖아요. 다 말소해버리면 이래도 되고 또 최종 소유자로부터 중간 찾기 어려우니까 최종 명의자로부터 얘로부터 직접 A 앞으로 다시 뭐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을 받아도 된다는 거야. 즉 기존 등기를 다 여기서 요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에 말소하지 말고 최종 명의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려 한 방에.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받아버리면 진정한 소유자가 A가 등기 명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A 소유 부동산 A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지? 이게 바로 판례가 인정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야. 즉 말소 등기 대신 무슨 등기했다?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해갔다는 거야.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건데? 말소해야 되는 건데.
그럼 물권 변동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여기 원래 물권자가 누구야? A지. 등기하면서 물권 변동이 생겼어요? 원래 물권자는 A야. 물권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즉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만 찾아간 거야. 물권 변동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할 때 허가서 낼 필요가 없고, 농지라도 농취증 낼 필요도 없고,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매매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징이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판례가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건 물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수익 자격증명 이런 거 일체 저희 첨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특징은 얘가 최종 명의자 협조해주면 여기 의무자 되고 얘가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하면 되고, 얘가 협조하지 않으면 최종 명의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도 있어. 협조해주면 계약서가 없으니까 원인증명정보는 없어요. 근데 판결 받았으면 판결서가 나왔으니까 그걸 내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요 특징이 아까 제가 원인을 쓰는 거 문제가 있었죠.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모든 등기 다 권리 해석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요게 두 개 안 들어가는 등기가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없다 했지. 그 다음에 지금 진정명 회복은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고 날짜가 없어. 왜 없느냐?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날짜를 안 쓰는 거야. 원래부터 자기 거야 이거는. 근데 뭐만 찾아간다고? 등기명의만 찾아가는 거야. 등기명의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가 인정해 준 거예요.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런 걸 인정했다는 건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해준 거예요. 불필요하게 말소를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이전 등기 해가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요 내용인데, 자 강의 노트 26페이지 보세요. 진정명의 회복 문제 나오면 소유 등기원이 무효 등으로 명인이 무권자인 경우에 소유권 말소 등기 대신에 뭘 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협력해주면 공동 신청을 하면 되고, 즉 공동 신청할 땐 원인 증명 정보인 계약서가 있을까 없을까? 얘가 협조해줬어. 계약서 있어 없어? 얘가 계약한 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없으니까 원인 증명 정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다음에 의무자 등기필 정보 낼까 안 낼까? 예? 등기필 정보 내야 돼 안 내야 돼? 공동이면 낸다니까. 무조건 공동이면 대동 따라오는 거예요. 공동 당연히 의무자 있으니까. 근데 얘가 협조를 안 해. 그럼 이행 판결을 받았어. 판결 받았어. 그럼 판결을 받았으면 원인 증명 정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잖아. 뭐가 생겼어? 확정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야 돼. 원인 증명 정보가 있어. 이게 뭐라고? 확정 판결 정보. 확정 판결 정보. 확정 판결. 이게 원인 증명 정보 된 거 이제. 판결 받았으면. 이걸 내야 돼, 이게. 이때는 뭐 한다고 했지? 단독 신청한다고 했어.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판결문 들고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만 해줄까 안 해줄까? 자, 지금 무슨 판결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받았어. 누가? A가, 진정 소유자가. 이 판결문을 들고 가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판결문에는 이전하라는 말만 나오지 말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가지고 기존 등기를 말소는 못해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래서 이 판결에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는 각하됩니다. 신청조금 내용 중에 등기 원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고, 아까 원인 일자는 어떤 날짜 쓴다? 원인 일자 여기서 안 쓴다. 기재가 없어. 원인 일자 기재가 없는 게 특징이야 이게. 그 다음에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왜? 계약을 원인한 이전 등기 아니니까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나 농취증 거래 신고 필증 일체 대상이 아니야. 물권 변동이 없어. 원래 자기 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신탁 등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소유권 이외의 등기나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 항상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 요 내용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압축적으로 정리해 놔가지고 그렇고, 유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했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여러분 이 책에서는 164페이지에 바로 앞에 보면 유증으로 한 이전 등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조금 시간이 더도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고 특정 유증은 뭐라고 했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즉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냐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등기 절차보다 다 공동 신청이야. 이거는 지금 물권 변동을 물어봤고 자 요게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등기 절차를 물어보느냐. 등기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넷 중에 하나인데 신청 중에 뭐라고 이거? 공동 신청. 자, 유증은 둘 다 공동 신청해. 이거 둘 어떤 걸 묻지 않고 다 공동 신청. 그래서 자, 등기 절차는 둘 다 공동 신청이므로 등기 필정보를 낼까 안 낼까? 내죠. 공동이면 무조건 내는 거야. 그리고 수인이 포괄 수증자 중 1위는 지분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이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분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본등기 문제하고 지금 포괄 중이 두 가지인데 본등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누구 명으로 등기가 넘어가냐면 수증자명, 수증자. 증여 받은 사람. 수증자명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려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은 포괄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명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면 되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는 미등기일 땐 상속인명으로 보존 이후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한다.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건물 신축했는데 이게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였어. 근데 이거를 만약 B한테 이게 B가 누구냐? 포괄 수증, 포괄 유증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 포괄 승계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직접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근데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특정 승계인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못 한다는 거야. 그럼 누구? 여기 상속인이 있다면 이 상속인이 포괄 승계를 받았으니까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이쪽으로 하고 보존 등기하고 이쪽으로 이전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된 게 미등기 부동산만 문제. 미등기 부동산이 포괄 유증일 때는 유증 받은 사람이 직접 보증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일 땐 여기서 못하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놓고 이전 받아라. 그래서 포괄 승계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요. 원인은 유증이라고 쓰고 원일자는 유증의 원일자는 어떤 날짜일까요? 사망일자를 쓰는 거예요. 사망일자. 그 다음 유증이란 가등기는 유언한 사람이 사망 전에는 안 됩니다. 즉 생전에는 가등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망하고 나야만 가등기를 하든 이전등기를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인데 주로 요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요새 지문이 요거 물권 변동에서 요 부분하고 등기 절차는 다 공동이라는 사실 기억해 줘. 그러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 필정을 낸다는 사실을. 요게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했을 때는 수증자가 자기가 직접 본등기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이라면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받아야 된다.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환매와 신탁 등기 요까지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15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이 책에서는 환매라고 나왔을 거예요. 환매. 158페이지는 환매라고 나와있죠. 이건 대사온다. 그래서 이 환매 관련된 등기는 실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자 매매의 방향 매매는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는 거 이걸 매매라고 환매는 거꾸로 대사오는 거예요. 이게 환매. 그럼 매매에 따라서 자 매도인이 의무자고 매수인이 권리자니까 무슨 등기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이전 등기 하나. 그다음 환매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냐? 환매 특약 등기하는. 즉 등기가 두 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매 특약 등기하려면 두 개의 신청서를 써야 돼. 요거 한 건, 요거 한 건.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쓴다. 별개의 신청서. 별개의 신청서. 신청 정보를 두 개 내야 돼. 근데 이건 동시에 내야 돼. 동시에. 따로따로 내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동시에. 그래서 두 개를 써서 동시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 필요적 정보. 여기서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요걸 주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간, 임의적 정보. 임의적 정보는 환매 기간이야. 환매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약정하면 된다. 기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 특징이 보세요. 항상 등기는 이거 특약이니까 부기 등기로 하는데 부기 등기로만 하는데 이때 의무자지만 두 가지가 없어. 특징이 뭐냐? 아까 뭐가 없다 했지? 등기 필정보 없어. 왜? 매수인은 아직 자기가 등기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인감을 안 내. 왜 안 내느냐? 의무자지만 아직 소유자가 안 됐어. 아까 인감증명 원칙이 뭐라고 했지?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돼야 된다고 했죠. 매수인 앞으로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이지만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는 게 특징이야. 환매. 자, 그러면 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이전 등기하면 동시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구에 가보면 권리가 A로부터 B 앞으로 이전 넘어가면서 요 등기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환매 특약. 매매 대금과 비용을 쓰고 환매권자는 매도인 앞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항상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등기가 동시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동시에 두 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되면서 특약을 동시에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뭘 취득하냐?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환매란 건 채권에 불과하지만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A가 환매권을 가진다는 것이 등기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설사 지금 현재 소유자는 B가 있으니까 B가 이걸 처분을 하면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B가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럼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야. 어디로? 요 밑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요 특약이 있는 걸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얘는. C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어? 환매권자 A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얘가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A가 난 환매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누구한테 행사할까? 찾아오려면 매수인한테 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해야 될까? 제3자 C한테 해야 될까? 예, 얘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얘한테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 이 등기를 말 쏘는 게 아니라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요 A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가. 즉 이걸 말 쏘는 게 아니라 환매권 행사하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요때 새로운 즉 환매권 행사하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찾아가면 되고 요때 요 등기함으로써 환매 특약은 의미가 없었으니까 요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즉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전에 갈 때 요 당해 요 환매 특약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요까지가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자 환매는 다시 한번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다시 대사올걸 유보이는 게 환매인데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해. 등기 절차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서는 따로따로 두 장을 써내야 돼.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 동신청.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써야 돼.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쓰는 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약정한 거. 자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로밖에 안 해요.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 절차에서는 공동신청이지만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을 안 낸다는 특징이 나와요. 특징.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한테 하냐? 현재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돼. 즉 제3취득자 C한테 넘어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행사하는 거야. 행사하면 새로운 이전 등기로 가져가는 거지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 그래서 새로운 이전 등기할 때 요 당해 환매 특약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준다. 요 내용이에요. 이게 환매에서. 자, 한번 거기 몇 가지만 체크해 놓습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소유권 등기와 신청 정보는 어떻게 한다고? 별개 신청 정보. 그다음 신청은 어떻게 하라고? 시간적으로 동시. 별개 그다음에 동시 신청. 그러니까 접수번호 같아요. 신청 정보 필요적 내용이라는 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냐? 매매 대금과 비용. 이걸 주고 찾아가야 돼. 매매 대금과 비용. 매매 대금을 써놓고 임의적인 게 뭐라고? 환매 기간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구야? 거꾸로. 매도인이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야? 매수인이야.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 의무자는 매수인. 공동신청이지만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을 둘 다 내지 않습니다. 특징이 환매 등기 형식은 반드시 부기 등기로 항상 하고 환매권 이전에 갈 땐 이걸 부기 등기를 다시 요 환매권을 가져갈 때는 요 부기 등기에 다시 부기 등기 하나 더 해줘. 부기 등기로 이전에 가요. 환매권을 넘길 때는 제3자한테. 그다음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이때 당해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아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인 공동신청 말소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인 공동신청으로 말소해버려. 그리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버리든가
이러한 기간 도과라든가 또는 환매 특약 등기가 무효 취소해졌다든가 이런 일체의 사유가 있으면 환매권 소멸을 하는데 이때는 모두 다 공동신청으로 말소해. 그래서 여기서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할 때 직권 말소하는 건 유일하게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그래. 행사했을 때만. 환매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럼 공동신청 말소해야 돼. 지나버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환매에 대해서는 요 기본적인 사항이 요 정도예요. 별개의 신청 정보 동시에 신청한다. 필요적 정보 요 두 가지다. 요 두 개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써줘라. 기간은 임의적이다. 항상 부기 등기로 한다.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요 정도 내용이에요. 나올 수 있는 거. 그다음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수익자나 위탁자,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등기 절차가 나오면 신탁 문제 나오면 동시에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고 일괄 즉 한 장으로 낸다는 거 한 장으로. 두 개 저기 환매처럼 별개로 오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그다음 신탁 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첨부해야 되고 이 신탁 원부는 등기부 일부야. 즉 등기 기록의 일부다.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다. 신탁 원부는 등기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그리고 수인 여러 명의 수탁자 있을 땐 이 관계는 항상 합의 관계. 합의. 수탁자 2명 이상 다 합의요. 공유가 아니고 합의. 합의 관계. 요거는 꼭 기억해 주면 되고 또 말소 신탁 등기 말소할 때도 동시 신청하고 일괄 한 장으로 써서 내야 돼. 그리고 이것도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그래서 신탁 등기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대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괄, 그 다음에 신탁 원부는 등기로 일부다. 여러 명의 수탁자는 합의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 경우가 없어요. 이건 등기 형식 부기 등기 아니고 다 주등기로 가야 돼. 주등기. 신탁 등기 다 주등기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번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주등기. 만약 이걸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부기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정답이. 주등기.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단어만 찾으면 돼. 신탁 등기는. 너무 이제 깊이 있게 이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다 여러분은 알 수 없고 지금 신탁 등기에 대한 여기 보면 조문이 좀 나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단어만 알면 그 시험 문제 다 거기 걸려버려요. 신탁 등기는. 지금 여기에 제가 밑줄처럼 단어들 있죠? 이런 걸만 알면 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상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볼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소유권에 관한 일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려고 여기까지 한 건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렵고. 그래서 원인별로 지금 여러 가지 봤어요. 많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수용이라든가 보시면 상속이나 진정명의 회복이나 유증이나 그리고 환매, 신탁 요 정도의 항목 개념들만 알면 출제되는 문제 다 여기서 매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존 등기는 거의 해마다 나왔어. 보존 등기는. 근데 이전 등기는 원인별로 유증이 나왔다면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수용 이렇게 하나씩 엇갈려가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개념들만 설명해 준 건데 요 강의 노트에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서 책을 조금 모으면 조금 읽어보시든가 이렇게만 보완하세요. 그리고 요 이상은 공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지금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소유권 이외의 등기나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항상 같이 설명해 줄 테니까 요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종 등기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가등기 설명해 주었었죠. 요건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가등기 문제는 각종 등기 중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간이 더 이상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풀면서 항목별로 보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하시고 오후에 지난번에 왜 우리 기출 문제 이 소유권 정도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건데 기출 문제 보면 소유권에 관한 문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나 이런 것들은 민법적인 내용을 첨가해서 공부하면 금방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달부터는 아마 요약집 가지고 나가기인데 요약집 내용이 이거보다 훨씬 조금 뭐랄까 조금 허접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제가 그 부족했던 부분을 다 같이 설명해 줄 테니까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